자, 오늘 선수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1번 선수, 아이언맨, 여러분, 아이언맨만 하면 굉장히 빠르실 것 같지만 그렇게 빠르진 않더라고요. 조 아이언맨 1번 선수, 또 2번 선수는 또 간지간지, 또 오간지 선수, 또 3번 선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최선들 사진 아시죠? 여기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프리덤 얍삽이라고 나옵니다. 얍삽의 이름을 감춰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요 정도 딱 보고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라이딩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 완료. 다들 준비 완료 눌러주세요. 예. 준비 완료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겠어요? 쭈쭈님, 뉴비 쭈쭈님, 준비 완료 눌러주셔야 돼요. 아이고. 쭈쭈님 누구실까요? 네, 눌렀습니다. 기어는 준비 완료를 2하고 7을 넣으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2하고 7. 자, 시작합니다. 네. 준비 완료 좀 눌러주세요. 가자! 예, 달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 비슷비슷해요. 지금 저는 지금 여기 보이거든요, 지금. 예. 이 화면을 보시면 화면도 보이죠, 여러분? 화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8명이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예. 저는 출발 안 했기 때문에 뒤에 동그랗게 남아 있지만 어쨌든 비슷합니다, 지금. 와. 8번. 아이언맨이 지금 제일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 간지간지 오간지 사장님. 우리 곽병기 사장님 2등하고 있어요, 2등. 아까는 꼴등 있었거든요. 우리 사전 미팅 때. 와, 아까 그냥 일부러 그랬구나. 자, 프리덤 얍삽이, 아니, 아까 1등 하시던데 지금 4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태선대 사장님, 4등이에요. 쭈쭈님, 지금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와, 조세희 사장님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조세희 사장님. 조세희 사장님하고 곽병기 사장님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 박빙이에요, 지금. 완전. 곽병기 사장 1등입니다. 1등. 무리하지 마시고, 곽병기 사장님. 나이를 생각하시고. 스폰서님이 꼴등은 면했습니다. 간신히 면하고 있습니다. 꼴등은 간신히 면했습니다. 자, 프리덤 1, 2, 3등, 4등. 4등까지 프리덤이에요, 지금. 아, 역시 계속 타던 팀들은 다릅니다. 그죠? 조세희 사장님, 와, 장난 아닌데요. 자, 박병기 사장님,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예. 1등하고 2등 차이가 꽤 나거든요, 지금. 와, 지금 3.4km예요. 3.4km인데 이 속도로 달릴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장소라 사장님, 와, 지금 장난 아닙니다. 1등이에요, 1등. 1등. 지금 방 2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1등이에요. 나중에 땀 좀 보여줘봐, 땀.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다리 보이시죠, 여러분? 다리 보면 누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장소라 사장님 제일 빨라, 지금. 완전. 와. 자, 박병기 사장님 꼬린 했어요, 꼬린. 1등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지금. 1등과 2등은 비슷하고, 예. 3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래봤자 사실 몇 초 장관이거든요. 한 30초 장관 되나? 살살하네, 살살. 와, 곽경기사 1등, 1등.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조세희 사장님 지금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스폰서님 골이 나셨고. 파이팅! 와, 파이팅, 김지은 파이팅! 사장님. 와, 김지은 사장님 지금 빨간 바지 입고 지금 섭섭 달리고 있습니다. 네. 꼴찌 누구야? 내가 꼴찌 안 하려고 했었는데. 1팀 다 골인. 자, 이 꼴찌 안 하려고 팀은 다 했었는데. 골인 했죠? 하고 있습니까? 이 팀이 조금 늦게 갑자기 살 출발했거든요. 대박이에요. 와, 대박이 대박. 이 팀이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예. 근데 초를 보면 이 팀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예. 완전 꿀벅지들이에요. 꿀벅지들. 장난 아니죠. 승부욕들 장난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엄청 여유 있어. 여유 있게 앉아 있어. 여유 있게 지금 앉아 계십니다. 지금 다리는 쑥쑥 애릴 거야 지금. 예, 오늘 완전 난코스 거의 4km 되는 코스인데 들어온 그 시간을 보면 3초대예요. 3초대. 아, 3분대. 3초대가 아니지. 3분대예요. 장난 아니죠. 예. 장소라 사장님, 예,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네. 자, 그럼 라이딩 팀 우리 1팀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 팀들 또 마무리 들어오시고, 자, 우리 다음 순서 이제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또 중요한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뒷시간 또 많이 기다려 주실 겁니다. 자, 다 골인 하셨죠? 네,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모시겠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어저께 공지한 대로 전업주부세요. 지금 여기 화면에 지금 비춰지는 곳이 최성결 사장님 댁입니까? 자,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하신 우리 사장님 큰 화면으로 비춰주시고요. 이정민 사장님 모실게요. 내가 타는 게 더 낫겠다. 와, 안 타니까 오히려 더 헷갈려요, 지금. 하다가 안 타니까. 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고를 지향하는 부산 제트리버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이정민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장영민 사장님이시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미진, 황준표 사장님이시고 그룹장님은 문희선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게 이쁘시죠, 여러분? 예. 모델인가? 뭐 하시는 분이지? 많이 궁금하시죠? 예, 사장님 전직과 그리고 뉴스킨 사업에 입문하게 된 계기, 우리 스토리 이제 재미나게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한 지 3년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신앙생활로 주 4회 집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던 전업주부였습니다. 지금 보면 저 피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 모공도 넓고 피부 톤도 칙칙해서 어릴 적부터 시술에 관심이 참 많았었습니다. 시슬리 그리고 디올, SK2 비싼 명품 화장품도 꾸준히 써왔었고요. 피부과 시술도 꾸준히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반연구하던 친한 언니가 갈바닉 데몬을 추천을 해주셔서 갈바닉을 받았는데 한 번 받았는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해주신 울트라 에센스, 트랜스포메이션, 갈바닉 등 뉴스킨에서 비싼 제품들을 구매를 했는데도 시슬리 명품 화장품에 비하면 너무 싼 거였어요. 그래서 4, 5년을 꾸준히 뉴스킨을 써왔었는데 여자의 욕심은 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썼는데도 더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좋은 것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때 당시 에리닉 마스크가 너무 유명해져서 막 찾고 있는데 친한 동생을 우연히 만났는데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갈바닉을 썼다는 거예요. 음, 그때 당시에 저는 갈바닉이 장롱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다시 쓰려고 센터에 이제 제품을 구매하러 갔었는데 제품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주문이 힘들었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음, 음, 성형 갈바닉 아냐고. 음. 저는 갈바닉은 알고 있었는데 성형 갈바닉은 처음 들어봐서 너무 궁금해서 데모를 받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때 음. 그분이 저의 스폰서이신 장영미 사장님이십니다. 네. 여자의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명품을 쓰셨고, 또 누스킨으로 또 프리미엄급, 그죠? 아주 비싼 라인을 쓰셨는데, 그래도 그게 비싸게 안 느껴졌었다. 근데 한참 쓰시다가 또 다른 걸 보니까 또 혹하고.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제가 홈쇼핑 채널을 한 번씩 보면, 저도 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거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유, 내가 왜 이래, 왜 이래. 뻔히 아닌 거 알면서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면서 바르고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쓸데없는 돈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아 나도 그랬었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뉴스킨 썼던 사람들이 다른데 혹 하더라도 결국 뉴스킨만 못하더라 하고 다시 되돌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엄한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어떤 스토리가 있었나요? 그래서 성형 갈바닉을 3번 음, 정도 받아보니까 피부가 시술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음, 모공도 작아지는 것 같고 피부톤도 맑아지고 이게 나이가 들면 얼굴이 넓적해지면서 그 라인이 정리가 되면서 갸름해지고 그래서 LED 마스크를 안 사고 루미스파와 180도 그리고 브랜드 체인지로 뉴스킨을 다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스폰서님께서 돈만 쓰지 말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보지 않겠냐.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강의를 10번 들어보자. 음, 직접 강의를 들어보고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고 강의를 몇 번 듣는데 심장이 막 뛰고 울컥울컥 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회사의 철학과 선의의 힘이라는 사명이 심장을 뛰게 했었고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돈 부자, 사람 부자, 선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뉴스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품만 쓰다가 그죠? 강의를 네. 듣게 되면서 누스킨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슴이 굉장히 뛰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누스킨의 가치를 알고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바뀐 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저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 얼굴 모공과 피부톤은 갈바닉으로 진짜 많이 달라졌고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저의 몸입니다. 음. 제가 나이 밝히는 거 진짜 싫은데 40대의 마지막으로 작년에 바디 프로필을 진짜 멋지게 찍었습니다. 와, 한번 볼까요? 음. 와, 이 40대 마지막 모이란 말입니까? 모델이네요, 모델. 와. 그럼 올해 이제 50이 됐다. 6월 달 되면 다시 이제 40 마지막 나이로 다시 까내려 가긴 하겠는데, 여러분, 거의 50대 몸입니다. 와, 믿기십니까? 이 탄력 보세요, 탄력. 자, 그리고 사장님이 이렇게 바뀌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재미난 스토리들이 있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슬림하고 근육도 하나도 없는 힘없고 마른 몸이었는데 제가 엉덩이 빵빵하게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TR90과 TR9 이렇게 제품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멋지게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하면서 근육이 4kg가 늘었습니다. 와, 엄청난 저도 이렇게 숫자인데, 그게.
저도 이렇게 끈기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음. 이렇게 제 외모는 엄청나게 바뀌었지만 사업적으로 2년 6개월 동안 실내 쌓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음.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고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는 게 핑계였죠. 음. 그러다가 첫 드림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갔다 내려오면서 버스 안에서 감동을 받고 저도 EBP를 목표를 외쳤습니다. 음. 3개월 동안 하나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두 번째 드림 캠프는 안 가려고 핑계만 찾고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랑현 라이브에서 일주일 내내 드림 캠프도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다라고 계속 나와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참석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또 EBP를 외쳤습니다. 음. 이번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스폰서님 얼굴 볼 면목도 없고 형제 사장님들에게 너무 창피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뉴스킨을 그만두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음. 그래서 TR90에 집중했고 10월 한 달 동안 스폰서님과 협업을 해서 EBP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일이. 계속 소비자로 있다가 지금 이 모습이 EBP 달성하고 무대에서 이제 그 인정식 받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박수, 예, 격려의 박수와 앞으로 잘 되라고 우리 축하의 박수 하면서 사장님이 랠리 간 지가 지금 딱 2번을 갔단 말이죠. 지금 6개월이 채 안 된 시간에 EBP 달성하고 이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시스템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시스템이 없었다면 그냥 소비자로 끝낼 수도 있었고 내지는 사업 조금 해보다가 뭐 그냥 난 안 되나 봐 하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버스 타고 오면서 랠리 갔을 때 버스 타고 오면서 그 애프터가 우리한테는 굉장한 금쪽 같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 멀어서 싫어, 멀어서 못 가겠어 이러지만 우리는 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든 긍정적으로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은 이렇게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 EBP가 되셨고 이제 좀 더 성숙한 이런 사업자의 면목, 생각, 관점으로 많이 갖추신 것 같은데 앞으로 사장님의 계획, 목표 얘기해 주실래요? 네, 뉴스킨을 하면서 제일 행복한 것은 저에게도 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성장하고 있고 저같이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저의 목표는 TR90과 TR미 뉴비트로 그리고 바디 아이오로 완벽한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서 모델이 되는 것이고 7월까지 싱가포르 트립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3,000GB 하는 파트너 10명 만들기입니다. 네네. 사장님 반드시 그 꿈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들 응원해 주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랑연 라인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저께 있었던 일도 조금 리뷰해보고 하면 좋을 건데 제가 지금 진행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좀 팍팍하게 시간이 만들어져서 저는 저답게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또 DJ가 좀 이쁘게 좀 DJ답게 하면 좋은데 저는 아줌마답게 이렇게 할 거니까 고려하시고 다음 순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의도는요 어제하고 똑같아요. 어저께 일부 못 들으신 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가 재방송을 지금 줄까 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리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23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 10가지, 이게 키워드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줄 긋고 그리고 선물해 보는 건 어때요?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줄 그은 부분 꼭 읽어봐. 여기 대한 건 다 준비가 돼 있거든. 꼭 읽어봐. 이러고 선물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고 접촉하고 신뢰 쌓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오늘 메인 강의입니다. 메인 강의.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트렌드 2023 뉴스킨 연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 들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분은 이미 사업 컨설팅도 하시고 또 기업 컨설팅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보다는 이 미래를 보는 눈이 조금 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명확하게 풀어주는 부분에서 내가 그냥 글 읽고 놓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어저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가슴이 뛰었었거든요. 오늘도 황주표 사장님 모시고 귀한 시간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2부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트렌드가 어떤 키워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런 키워드가 대변하는 사람들의 그 욕망을 읽어내시는 거, 그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읽어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고 하면 올해 이제 2023년도의 트렌드 중에 가장 중요한 1번 키워드가 평균 실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MZ 세대는 이렇다, 뭐 누구는 이렇다, 이렇게 정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평균 값으로서. 그래서 이제 굉장한 다극화 또는 한쪽으로 몰리는 단극화, 뭐 이런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상만 놓고 볼 거가 아니라 그런 현상들을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은 무엇일까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조금 다 못한 부분에 이어서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보였던 그 환갑 사진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예전하고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이렇게 사람들의 외모도 달라졌지만은 이제 누군가가 부양을 해줄 수 없는 또는 이제 부양을 바라기 힘든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이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원함도 될 수 있지만은 개인의 의무도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문화로도 이미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렇게 60대 환갑이 넘으시면은 이제 그 자녀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존경 받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스스로 자기 케어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운동, 자기의 몸을 지키고 근육량을 늘리고 이런 것들의 문화들이 사실은 이제 좋아서 생기는 것들도 있지만은 필수적으로 이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10대 키워드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그 어떤 키워드보다 강력한 이 키워드가 all-in-one이라고 하는 이 해시태그, 오늘도 운동 완료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초기의 문화는 나 어제도 술 먹었어, 뭐 일주일 내내 술 먹었어, 이런 것들이 재미없고 자랑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관리 잘 하고 있고 그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 몸을 드러내는 것을 편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품 쪽으로 있자고 하면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스포츠 뉴트리션, 스포츠 영양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양 따로, 운동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스포츠 영양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뜨는 시장이다. 사실은 뭐 지금 뜨고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이미 우리나라에 단단하게 주류로 형성된 시장이고 앞으로 향후에 뭐 약간의 출렁이면 있지만은 대세적으로 갈 이제 가장 강력한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근데 오늘 아침에도 요즘에 이제 요 며칠간 이 라이딩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사실은 이 운동하고 사는 사람들이 장수하냐고 하면
지금 어떤 스터디들을 보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이 활성산소들이 이제 그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우리 몸 속에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겠죠. 뭐 효소라든지 호르몬이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과 적용하는 어떤 뭐 세포 이런 거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용체죠. 무언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근데 이 활성산소들이 이 수용체의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뭔가 내 몸에 작용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이렇게 파괴되기는 쉽지만은 다시 복구되기는 힘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과노화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충분한 양의 항산화 물질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 이게 볼 때는 이제 뭐 근육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 운동의 효과로 봤을 때 그것이 꼭 바람직한가라고 하는데 퀘스천을 가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공복 유산소 운동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공복에 근력 운동 유산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화작용이잖아요. 내 몸에 있는 어떤 이제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분해시키는 그런 과정이고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들은 어떤 동화작용이죠. 우리가 외부로 들어오는 어떤 영양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몸에 합체시키는 과정인데, 밥을 먹고 운동한다? 그러면 내 몸 속에 있는 호르몬들이 이 이화작용을 하는 호르몬과 동화작용을 하는 호르몬들이 서로 상충이 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공복에 이렇게 또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살이 빠지는 효과, 체중 조절에 대한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 속에 있는 그런 글리코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갈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근육을 파괴시켜서 이렇게 쓰게 되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준비 안 된 몸으로 운동을 하시고 또 운동 마시고 뭐 전해질 정도, 포카리스웨트 같은 거 채워주는 정도, 아니면 단백질 채워주는 정도로만 해가지고는 우리 몸이 좋아지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공복에 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고, 밥을 먹고 운동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대안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TR9 이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한 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팔라티노스 같은 이런 당들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호르몬은 잘 모르고 자꾸 이제 영양소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운동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못 보거나 오히려 몸을 더 버리고 생명을 단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운동에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것, 운동 후에 또 뭔가 내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죠. 인슐린이 막 과도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내 몸에서 그런 작용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팔라티노스 같은 당들이 처음부터 급격하게 당을 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작용을 촉발시키지 않고요.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이제 에너지원만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어떤 이상적인 형태의 이화작용,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났을 때 또 제대로 된 것들을 섭취했을 때 그런 근육을 만들어주는 동화작용 같은 것들이 쭉 이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할 겁니다. 그리고요, 비타민 D 농도가 내 몸에서 충분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고 뼈와 근육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논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우리가 TR9의 어떤 이 주성분으로 표기된 게 이제 프리든 포스트든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은 양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심폐기능의 증가, 근육량 증가, 또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비타민 D가 충분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을 예전 방식으로 영업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인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시든 네이버를 보시든 내가 찾아보는 분야를 계속 찾아보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어떤 그 건강적인 설명에 대해서 예전보다 덜 귀를 기울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가 이제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감대라고 하는 것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전 국민이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야가 이 부분이에요. 운동 뒤 단백질 음료를 마시는 것이 필수다. 그러면 운동 뒤에 어떤 단백질 음료를 마셔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요. 운동을 지도하시는 뭐 PT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제 트렌디한 거죠. 같이 운동을 즐기고 그리고 이제 운동 후에 먹는 어떤 음료로서의 이런 그 우리 티알고 같은 것들을 권유를 하고 사실은 운동을 대충 하고 먹어보면 잘 모르고요. 여러분들 다 체험해 보셨겠지만은 운동을 진짜 우리가 하는 그 바이크 라이딩처럼 이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이 프리워크아웃과 포스트 워크아웃의 효과는 굉장히 극명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이 브랜드를 신뢰하게 되고 또 이것을 전달한 메신저인 나를 신뢰하게 되고 이후에는 사실은 있잖아요. 어떤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학습해서 이제 다음 다른 제품들을 필요로 하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21년 대비 30년, 사실은 앞으로 2030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5배의 성장이 예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그 어떤 업종보다도 굉장히 급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고 주변에 생각해 보시면은 건강기능식품 하나 정도 챙겨 먹는 집이 10집 중에 8곳이란 말이에요. 뭐 애들 영양제 하나를 챙겨 먹든 홍삼을 드시든 오메가 하나를 먹든 칼슘제를 먹든 종합 비타민제를 먹든 그 큰 시장이 있잖아요. 무려 5배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사실은 단순 뉴트리션이 아니라 운동, 스포츠 뉴트리션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티알미 선판매가 이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키지 구성들을 이렇게 다 보셨을 거고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이 EBP 플러스 선판매 그리고 3월 14일부터 이제 BR들 선판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도 이제 쿠폰을 먼저 소진한 사람들한테 매일 6개씩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자, 근데 이 티알미에 대해서 어떤 또 그 리더께서 이 방향성도 잡아주실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프로덕트 아카데미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트렌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주는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은 억제하고 근육량이 빠지는 것은 억제하고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증가시킨다. 이거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굉장한 이 난제예요. 왜냐고 하면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손을 대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성분들이 이제 헬린이들이라고 하죠. 그 운동센터에 와가지고 무슨 걱정하냐고 하면 운동 너무 열심히 하면 우락부락한 근육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다가 그 걱정이 곧 쓸데없는 기우였구나로 바뀝니다. 왜냐고 하면 일반적인 여성들이 어지간히 운동을 강력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락부락하게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굉장히 타고난 어떤 그런 신체적 조건, 호르몬, 강력한 의지, 그리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다 갖춰져도 사실은 우락부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요즘에서 추구하는 그런 몸을 만드는 어떤 강력한 유혹이 이제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죠. 그런 약들이나 주사제를 이렇게 몸에 맞으면 사실은요, 대충 운동해도 내가 원하는 근육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한테는 더 좀 강력한 자극으로 다가오고요. 여성분들도 예전에는 이제 그냥 젓가락 같은 몸매, 뭐 날씬한 몸매를 선호했다고 하면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나오지만 뭐 애플힙이라고 하든지 뭔가 내가 이 곡선을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가는 대회, 뭔가 이제 바디 프로필 이런 문화들에서 이런 약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나쁘냐고 하면 사실 이 약물을 한 번 먹는 것 또는 한 번 주사 맞는 것으로 인해서도 몇 년이 지나도 이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안 해야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마약보다 더 무서운 그런 약들을 사람들이 손을 대는 이유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어떤 용어들이 벌크업을 한다. 뭐 이런 용어들을 지금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요, 일반인들이 벌크업 이후에 커팅을 해서 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거는 이제 그것만 하는 선수들이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요즘 하도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가 하고 따라가 보지만은 벌크업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체지방과 근육이 함께 찌고요. 그걸 다시 커팅하는 과정에서 그 근육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그 예쁜 몸들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 남성의 몸을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왜소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 근육량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이제 진짜 약물에 손을 대서라도 근육 단백질의 분해는 억제하고 단백질의 합성은 증가하고 싶은 그 욕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장에.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근력을 강화하고 근육의 질을 개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근육 운동 신경 같은 부분들 있죠. 이 운동신경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받쳐줘야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제 뭐 얘기하는 뭐 3대 운동이 되었든 아니면 크로스핏이 됐든 아니면 이제 요즘 MZ 세대들이 이제 확 이렇게 쏠리고 있는 테니스가 됐든 이 신경의 발달이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T-알고에 보면 이제 콜린 같은 성분들이 이제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 매우 절실하게 얻고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제품에서 커버를 한다. 굉장히 트렌디하고 확장해 나가기 아주 좋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못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오늘은 조금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이 트렌드가 전 세계가 이렇게 트렌드가 다 같이 이렇게 빨리 변할까요? 아니면은 유독 한국만 이렇게 빨리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들을 조금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 옆 나라 일본하고 대한민국을 얘기했을 때 일본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작 하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 도장 대신 찍어주는 기계를 발명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들었을 때는 좀 웃기는 얘기죠. 2023년도를 봤을 때. 근데 그들이 보는 대한민국은 이제 너무 빨리 변하는 그런 나라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근현대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많이 없죠. 이 GDP가 이 개인당 GDP가 1인당이 100불도 안 되던 세계 최빈국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여러분들 아시게 없죠. 원래 최빈국이었다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간 나라가 생각나십니까? 그 리스트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북미권의 국가 아니면 유럽 국가들이거든요. 없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변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했다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에 대한 그림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요,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들을 하냐고 하면 아까 이제 환각 그림도 보셨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60이 돼서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트렌디하신 분들이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2의 인생? 그런 게 어딨어. 지금 2년, 3년만 해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데 내가 제2의 인생 이렇게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50대 중반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 또 뭐 50대 접어드시는 분들, 지금 현역에서 이제 그 기업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은퇴를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제 임금 피크제를 수용하거나 임금이 다시 내려가는 뭐 이런 이제 기로에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해 볼까 이런 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몇 년을 살고 보면은 다시 뭔가 제3, 제4, 제5, 제6의 인생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죠. 왜냐고 하면 그들이 충분한 어떤 현금 흐름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자산을 구축해 놓지 않는다고 하면 뭐 제2의 인생에 대한 준비로만이 끝이 나지가 않고요. 내가 65, 70 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변화와 트렌드에 적응해야 되고 거기서 도태된다고 하면 사실 생존조차 위협받는 그런 형태의 복지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그 노인에 대한 복지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고 하면 예전에는 있잖아요.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됐어요. 어떤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계획과 로드맵이 있어야 됐었거든요. 뭐 지금이라고 해서 그 계획이나 로드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보다는 대응의 시대로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획을 잘 세우는 것보다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 좋은 강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 되게 좋았던 2, 3개월 전에 들었던 굉장히 좋은 강의가 지금 오늘에는 약간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무쓸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냐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랑연 라이브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트렌드예요.
뭐냐고 하면 실시간으로 주어지는 정보. 왜냐고 하면 어제 같이 있었던 정보가 반드시 오늘에 같이 있는 정보가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딱 제시를 해서 굉장히 이제 통찰력과 깊이를 가진 어떤 사람이 이제 무언가를 제시를 하면은 그거를 쭉 따라가면 됐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대응으로 가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강의도 트렌드가 점점 어떻게 가냐고 하면 Q&A 강의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Q&A만 하는 그런 강의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들의 충분한 인정을 받는 강사들이나 할 수 있는 강의이기는 하지만은 왜 그러냐고 하면요. 이 강의를 하는 이 본인도 사실은 이제 어제 했던 말이 반드시 오늘에 되어서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는 굉장히 트렌디한 강의는 사실 어떤 강의냐고 하면은 강사만큼 있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쫓아가고 있는 청중들과 그 분야에서 앞서가는 어떤 강사가 Q&A식으로 서로 강의를 하면서 서로 좀 더 깊이를 찾고 새로운 분야를 인지하고 흐름을 캐치해 나가는 이런 강의들이 이제 조금 많이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응의 시대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항상 실시간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할지라도 1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고 내가 존경하는 멘토가 있다고 하면 그 분의 말에 실시간으로 귀를 기울여서 쫓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점 마케팅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이 공간력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람을 끄는 힘, 공간, 어떤 공간에 사람을 끌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공간들이 사람을 굉장히 끌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공간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플 순위 1, 2번을 다루는 그런 굉장한 공간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은 라고 하실 거고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저게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다니는 곳이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지금 스타벅스 중에서 가장 핫한 경동시장에 있는 스타벅스 1960 들어가는 이제 출입구죠. 뭔가 이제 이 좋은 공간, 사람을 끄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계단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가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이런 스타벅스가 나오죠. 그리고 이 안에 예전에 이제 이 극장 금성 전파사를 지나서 이 경동 이 폐극장을 지금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스타벅스 1960이 들어섰고 뭐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줄 서서 오픈런을 한다고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사람을 끄는 공간 그리고 어떤 이 힘이 사람들을 이 공간으로 끌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통찰인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이 공간의 힘이 그런 거죠. 뭐 조금 복잡하게 뭐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달은 떨어지지 않지만 사과는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어떤 공간이 굉장히 크거나 뭔가 이렇게 큰 것들은 이제 인력을 발휘하죠. 아주 방대하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소비자의 마음에 아주 가까이 있거나 우리가 인력은 이제 이렇게 작용하는 공식을 보면은 굉장히 큰 질량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제 거리가 가깝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굉장한 대규모로 가서 무언가를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우리가 이제 뉴스킨 사업자들이 한 번에 결집해서 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들이 있죠. 뭔가 본사에서 하는 행사들, 트립 같은 행사들 또는 이제 우리가 락년에서 하는 이 드림캠프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끄는 그런 힘들이 생겨요.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거점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작은 단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들인데요. 얼마나 소비자들의 마음에 가까이 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재방문하는 힘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좋은 경험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이 좋은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세대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의 단어는 새로운가, 참신한가, 즐거운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성공의 치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런 부분들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스타벅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스타벅스 어디다 차려놔도 잘 되지 유독 많은 곳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끄는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만 이 브랜드 자체가 트렌디하다고 여겨지고 그러면 다른 전체 이 대한민국의 스타벅스 매장이 잘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자영업이 어렵다. 요즘 요식 업계가 어렵다. 근데 이런 말들을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 왜냐고 하면 자영업 이렇게 하나로 뭉뚱거려서 얘기할 수 없고요. 요식업 이렇게 하나로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뉴스킨이 트렌디하다, 뉴스킨이 트렌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든 것들이에요. 왜냐고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돈가스 집이 있는데 그 돈가스 집이 사람들의 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선택을 안 받을 수 있지만은 그 돈가스 집이 좋은 경험과 새롭고 참신함과 즐거움을 준다고 하면 거기는 더 이상 돈가스 집을 떠나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그런 힘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체리 슈머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뭐를 보셔야 되냐고 하면 예전 세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마시멜로의 법칙 그런 거 기억나세요? 지금 당장 네 욕구를 충족시키지 말고 그것들을 잘 참아서 이렇게 불려놓으면 그게 너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하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 안 해요. 요즘에는 당신의 욕구를 참아라, 줄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욕구를 다 만족시켜 봐봐. 근데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제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성비 좋게 어떻게 당신의 욕구를 이 스펙트럼을 1부터 10까지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을 잘 읽어야 되고요. 그 욕망들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그거 아니고 네 욕망들은 다 눌려놓고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되찾으면 돼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세대들이 이제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MZ 세대들이. 그래서 이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로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과 일단은 욕구는 다 눌러놔 봐봐 라고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체리 슈머라고 하는 용어 이전에 체리 피커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예쁜 케이크에 체리가 올라와 있는데 나 그것만 쏙 이렇게 빼먹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소비만 하는 것들 사실은 한동안 이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 중에 이 체리 피커들이 되게 많았어요. 가서 이제 그냥 그들이 제공하는 어떤 뭐 프로모션 뭔가 이런 것들만 쏙쏙 빼먹고 이제 뭔가 실질적인 그런 이 판매 업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구매 행위들은 하지 않는 뭐 이런 이 얌체 소비자가 많이 있었다면 체리 슈머는 그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지금은 네 욕구를 채워 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돼서 어떻게 내가 좋은 것들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조금 스마트 슈머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현명한 소비자들 우리가 이제 현대판 보릿고개라고 하죠.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들지만은 내 욕구를 다 합리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을 이제 체리 슈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공해서 사람들이 이제 만족스러운 소비를 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죠. 자, 상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상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보시고 지금의 MZ 세대들은 상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뭔지 아실까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이거를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막 기다리지를 못하겠어가지고 꼰대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쓰시네요. 대부분 다 꼰대, 전화. 네, 꼰대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겠네요. 자, 제가 이 빅데이터가 얘기하는 상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이 MZ 세대들, 특히 Z 세대들이 먼저 생각하는 용어는 뭘까요? 원루입니다. 자, 원루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월급 루팡의 줄임말이에요. 이 월급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상사들이 생각해보면. 왜냐고 하면 이 MZ 세대들이 봤을 때 상사들은 뭔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적인 거든 뭐든 자기 부하들한테 계속 시키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는 이제 관리만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받아가죠. 그래서 이제 MZ 세대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와서 간섭만 하고 관리만 하고 실제로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와가지고 이제 계속 요구하죠.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심지어는 자기 사적인 어떤 디지털적인 것도 자꾸 와서 물어보죠.
개인적인 것도. 지금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집에 있는 자녀가 됐든 누구한테 갔든 자꾸자꾸 뭐 물어보는 거, 내 스스로 배워서 학습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월급은 더 많이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대우받기 원하죠. 그런데 네, 좀 도와드리면 되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은 통찰을 조금 이렇게 나누면 좋은데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고 하면 사실은요, 굉장히 이제 지금은 상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지금은 오피스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제 동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리고 그런 거죠. 기성세대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 비상시국에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다시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정상화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MZ세대들이 봤을 때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재택근무해서 회사 돌아가는데 별 문제 없었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 ICT 기업들이 다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출근을 하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상사들은 정상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다시 이 복귀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원들의 어떤 생각은 회사 옮길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꼰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고 하면 그런 거죠. 기성세대들의 마음속에 이 풀어지지 않은 아픔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강압적인 조직적인 문화에서 본인이 당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다 융화시키고 풀어내버리고 지금 트렌드에 맞게 같이 동료로서 일을 하기에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것들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그대로 존재하고 근데 그것들을 겪어보지 않았던 MZ세대들은 그걸 수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당신 세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왜 이해하고 수용해 줘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어떤 이 합리성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오늘 갈등 얘기를 하고 좀 맞춰볼게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은 여기에 뭔가 이렇게 관을 보니까 굉장히 좀 부자가 죽은 것 같죠. 황금으로 장식이 돼 있고 이 서 있는 여성의 표정을 보세요. 이게 넋이 나가서 너무너무 슬프고 이 자기 신랑이 죽은 거거든요. 이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 너무너무 그 아픔이 이렇게 녹아 있어요. 넋이 나갈 정도로. 자,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시면요. 어때요? 한숨 쉬는 이런 표정이죠. 지루해하고 답답해하는 표정이죠. 자, 이 그림을 그냥 이렇게 스토리를 모르고 봤을 때 저 미망인은 굉장히 슬프겠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공감 안 해주고 저 사람 혼자서 굉장히 힘들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의 스토리를 보시면 이 후아나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이 카스티아의 왕위 계승 1위 그 여왕이 될 수 있는 이 후아나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 죽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저 관을 들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저 멀리 뒤에 보면 수도원이 있거든요. 수도원 같은 데서 저렇게 여왕이 가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겠죠. 그런데 굳이 이제 이 추운 들판에 앉아가지고 저걸 하염없이 저 짓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 나머지 따라오는 시종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제가 알고리즘의 덫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원래 있는 용어는 아니고 그냥 제가 쓴 건데요. 우리는 누구보다 트렌디하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 뭐 이렇게 그 ICT 기술을 통해서 정보를 얻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덫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친숙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더더더 접하게 돼요. 다양성을 가지고 접하는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이 계속 나하고 비슷한 것들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그게 맞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내가 보는 것이 최신 정보라는 생각을 70, 80대 노인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 정치적인 유튜브들 보시고 젊은 사람들은 몰라.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본인 정보가 최신 정보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보는 분야만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갈등을 점점점 더 많이 조장을 하죠. MZ들은 MZ들이 보는 그런 것들에 공감하고 상사들,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그런 것들에 공감하다 보니까 이 격차가 점점점 커지고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이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죠, 지금. 네, 오늘 이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스폰서는 없다. 또는 이상한 파트너는 없다.
이상한 소비자는 없다.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보는 어떤 이 알고리즘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그냥 최적화되었을 거고, 근데 그 갭이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래서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조직과 그룹을 만들고 운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점점 더 그런 것들을 심하게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낭년 라이브 같은 이런 통합의 장에서 또는 이 뉴스게임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될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지스 할머니의 컨트리 웨딩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지금 아까 그 그림과 이렇게 대비되게 모두가 사실 여기서 주인공 부부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각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밝고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알고리즘이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이 되어져 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제 이 각자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도 아름답지만은 이렇게 각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 셀들, 작은 셀들이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고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들이 머릿속에 두고 가야 되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이상해 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서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알고리즘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서로 다른 가운데서 조화를 만들어 가자, 이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내용이 굉장히 가슴이 훅 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각자 다른 사람이 이 안에 다 있지만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오히려 더 어색할 것 같지 않나요? 다른 사람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 그리고 이런 하모니가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틀 동안 너무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또 이런 감동으로 우리를 또 훈훈하게 해 주시고 또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끔 느끼게끔 만들어 주신 황준표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이틀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풀어내기에는 네, 너무 돈 주고 들어야 될 강의 같아요. 지금 우리 댓글에 막 올라오시는 이 글들이 시간이 너무 아쉽다라는 걸 뭐 여실히 느끼게끔 하시는 글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정성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 또 그걸 경청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푸는 사람도 또 에너지가 날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랑연의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도 트렌드 코리아 꼭 읽어보시고요. 저는 트렌드 22는 그렇게 많이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트렌드 23이 유독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10가지 키워드가 사실 우리 사업에 굉장히 크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고 독서 경영 또 팀 내 독서 미팅도 함께 빠른 시간 내에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은 꼭 줄을 그어서 프리 어프로치 팩으로 쓰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독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황준표 사장님 말씀, 예. 저 같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없어요. 이상한 스폰서도 없고, 이상한 파트너도 없고, 이상한 소비자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달란트가 있을 뿐이죠. 그걸 다 잘 어울리게 하는 문화를 우리가 형성을 해서 그들이 흡수되게끔 만드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랑앤 라이브 마치겠고요. 내일도 좋은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다들 들어오셔서 좋은 문화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